자, 그러면은 오늘은 EMP 관련 테이블에 관련하여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먼저 패키지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어제 작성했던 내용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Close all. 자, 패키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 new. 자, 패키지 EMP. 자, EMP 패키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개의 파일을 총 만들 거고요. 4개의 파일을 만들 거고, 먼저 인서트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네, 순서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인서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 패키지에서 new에 클래스. 자, insert EMP. 자,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클래스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EMP 테이블에 내용을 인서트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클래스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자, 그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내용들이 상단에 있어야 돼요. 물론 못 외워요. 그거는 못 외우는 겁니다. 다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어저께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리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분 수정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카페 앤 페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데이터베이스 연결이죠. 자, 어제 했던 내용 파일 하나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파일을 업데이트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업데이트 파일을 열었고요. 자, 인서트는 설명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인서트보다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나 딜리트 파일이 좀 깨끗해요, 상단이. 그래서 그거를 좀 카피하도록 할게요. 자, 카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자, 유저 아이디, 즉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요소예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담당하는 거는 각각의 의미가 물론 있죠. 이러고 저러고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는 필수 요소죠. 자, 클래스 for name과 그 다음에 커넥션, get connection 부분, for name, 클래스 for name, get connection, 자, 그리고 create statement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맨 위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리고 하단은 그리고 세 가지 요소는 똑같아요. 어느 파일을 열든지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이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그렇죠? 자,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련한 것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파일을 열든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시고 복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임포트. 자, 임포트. 각각의 여기 사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에 관련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클래스라든지 드라이버 매니저 또는 자, 스테이트먼트인지 또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자, 클래스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치가 필요하죠. 자, 어쨌든 임포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고요. 자, 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세 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서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겠고요. 다만 하위에 여러 가지 또 코딩을 작성을 하는데
또 임포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코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은요, 대부분 다 java.sql 안에 있어요. 클래스들이. 자, 그래서 자, 위에 부분을 자, 이후의 내용도 계속 임포트 하면 귀찮잖아요. 이후에 작성될 내용으로 때문에 자, 그래서 java.sql 모든 거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좀 낫겠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구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임포트 작업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자, 그거는 예외 처리죠. 예외 처리.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설명을 좀 해서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내용 적도록 할게요. 자, throws exception.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관련한 그거를 담당하는 클래스들을 잔뜩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임포트 작업, 자, 그리고 자, exception 처리.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제 하단에 우리가 연동을 위한 추가 작업들 있죠? SQL도 만들어야 되고, 인서트 관련 SQL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적용도 해야 하고, 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었고요. 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긴 했죠. 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얘네들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자, 우리 자, 클래스 4 네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참 어제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수업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이걸 먼저 해줘야 되죠. 소스 작성도 소스 작성인데 예,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자, 뭐냐면은 드라이버 설정이에요. 자, 드라이버는 자, 웹 컨텐츠의 웹 inf 안에 있는 lib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예요. 자, 이 디렉토리예요. 폴더 얘기하는 거예요. 디렉토리가 폴더예요. 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 제가 그 우리 소스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 다운받아 놓고 이쪽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카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죠? 다운받은 내용 있으면은 잡아서 이렇게 끌면은 돼요. 이렇게 잡아서 끌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예, 예, 페이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이버 파일이에요. 드라이버 파일은 우리 자바의 자바 학습 메뉴. 자, DB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거 내용 다운 받아서 예,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자, 여기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드라이버가 하는 역할은 MySQL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MySQL과 자바는 분명히 이질적인 프로그램이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죠. 자바가 돌아가는 거와 MySQL이 돌아가는 건 당연히 다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 MySQL로 즉 다른 존재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라는 게 필요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드라이버 자, 우리 코드 보면은요. 드라이버를 먼저 찾아요. 자, java.jdbc.driver 자, 드라이버가 어딨냐? 자, 물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요. 드라이버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외우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라인은 그러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졌고, 그럼 진짜 접근하는 거죠.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데, 접근을 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자, 일단은 이건 드라이버 설정이고요. 데이터베이스 MySQL이라는 그 뭐죠?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안에 MySQL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하려면은, 자, 여기 있는 get 커넥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get 커넥션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URL, 접속 URL, MySQL로 향하는 접속 URL. 다리는 놓아졌고요. 다리는 놓아진 거고, 이제 향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 거고. 자, UR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실제로 갑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실제로 가고, 이건 URL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URL이 아니라 시스템이 인식하는 URL이고, 자, 그리고 URL이 좀 길죠? 자, 실질적인 URL은 이거예요. 로컬호스트. 자, 로컬호스트 3306이 실제로 URL이에요. 아,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 로컬호스트 3306 포트 번호죠. 로컬호스트 3306 애플.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URL이고, 실질적인 뒤에 있는 건 옵션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고 저러고 전체적인 거를 URL로 잡습니다. 주소로 잡고요. 접속 주소로. 그리고 여기 get connection의 하나의 요소로 차지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죠.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 자, 이런 걸 올바르게 쓰게 되면은요. 다리를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고, 자꾸 건너간다는 표현으로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자,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아이디 패스워드, 자, 접속이 되고, 자, 올바르게 접속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MySQL 관련한 우리가 SQL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어디다 올리냐면 메모리에 올리게 돼요. 메모리에 다 올라갑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겠죠. 당연히 출력에 대한 결과물이나 뭔가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메모리에 공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create statement라는 이거 메소드인데요. create라고 앞에 되어 있죠. 이 메소드를 통해 접속 정보 관련한 지금 MySQL 관련한 공간이 생겨나요. 접속 정보를 통한 공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즉 사용 공간이 생겨납니다. 사용 공간이 생겨나는 거고요. 메모리. 자, 그래서 이거를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하단에 MySQL 명령어를 작성을 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SQL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string SQL equal. 자, 지금 인서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insert SQL을 작성합니다. insert into. 자, 테이블 이름 emp. 자, 가로 열고 닫고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해요. 자,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 컬럼들을 나열을 합니다. 자, 컬럼을 좀 볼게요. 자, 총 6개가 있어요. 자, 6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empno, 쉼표, ename, 쉼표, cell, 쉼표, hire date.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서 번호, aptno. 자, 그리고 이제 values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나열을 하죠. 자, 그거는 밑에다 적도록 할게요. 혹시 이렇게 작성이 됐나요? 작성이 됐으면은 끝에 부분을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자동 플러스가 이렇게 생겨요. 자, 한 줄로 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에 연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s. 자, 지금 5가지 요소라 5가지를 다 폿다운표 처리로 미리 만들어 놓고요. 자리들을 다 세팅을 하고 이제 데이터들을 작성을 합니다. 자, 데이터는 그냥 임의로 작성하면 되겠고요. 자,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empno는 중복되면 안 돼요. 자, empno죠. 사원번호죠. 사원번호는 중복되면 안 됩니다. 왜 중복되면 안 되죠? 뭐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스템 MySQL에서도
프라이머리 키를 걸어놨죠. 자, 우리 EMP 테이블이죠. EMP 테이블도 테이블 어제 생성을 하고 데이터 넣고 EMP 테이블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어제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하지만 프라이머리 키 설정, 그 해당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 설정되는 프라이머리 키 설정을 하는 그러한 컬럼은 중복 방지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중복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 어쨌든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다른 것들은 사람 이름이야 중복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급여도 중복될 수가 있고 다른 데이트들과 비교를 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임의로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자, 일단 뭐 순서대로 1005를 적어가지고 1006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뭐 적을까? 이름도 아무거나 그냥 적었습니다. 갑수라는 사람이 있겠죠? 어딘가? 자, 그 다음에 급여. 자, 급여도 대략 적을게요. 이름이 약간 올드해 보여서 약간 경력 있는 사람 500. 급여는 500. 그리고 입사일이죠? 입사일은 2011년으로 적어볼게요. 2011년 다시 01 다시 01. 자, 그리고 마지막 부서. 자, 부서는 있는 부서를 적어줘야 되죠. 10, 20, 30, 40, 50 이렇게 있어요. 뭐 임의로 적는 거니까 대략 적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적도록 할게요. 자, 부서 관련한 정보는 부서 테이블 보면 있어요. 10번이 어떠한 부서인지는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여기 부서 번호를 적는 곳이기 때문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자, SQL 작성이 됐어요. 자, 실제로 SQL이라는 그 변수 안에 데이터 내용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내용 자체가 SQL 그 자체죠, 내용이. 자, 그리고 이 SQL 작성한 이 내용은 고스란히 우리 SQL에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대로 입력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자, 어쨌든 SQL을 지금 작성을 했고요. 자,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stmt 점 특정 메소드가 필요했어요. 자, execute update. 자,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 앞에 업데이트를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우린 인서트를 하고 있지만 업데이트예요. 자, execute update 가로 안에 SQL. 자, 그래요.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가 실제 데이터 인서트를 담당을 하는 메소드고요. 이 안에 SQL을 넣어놓게 되면은 실행이 될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이 내용이 적용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작성을 했던 거는 자, 요것만 써도 저장은 돼요.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죠. 그리고 SQL 작성을 했죠. 그리고 SQL을 실제 실행을 하죠. 자, 그리고 결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insert insert integer result 자,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자, execute update라는 메소드를 통해 실제 인서트가 일어날 때 자, 개수, 수량을 리턴을 해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부적으로 인서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 이건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행이 저장이 되죠. 행 개수, 몇 개의 행이 저장이 됐는지 실행 개수가 리턴이 돼요. 1 이렇게 들어갑니다. 1 저장이 제대로 됐으면은요 하나의 행이 삽입이 됐겠죠. 그래서 1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뭐 장애라든지 특별한 이유로 만약에 인서트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리턴 받는 그 숫자를 이용해서 자, if문을 통해 메시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절트 변수에 대한 값이 1과 같으면은 이건 저장된 거예요.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저장 완료. 자, 만약에 else는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장 실패. 자, 저장 실패는요, 구조적으로 만약에 뭔가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인서트 문장이 잘못됐다라든지 오타가 있다라든지 그랬을 때는 그냥 보기 싫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저장 실패 메시지가 뜨지 않아요. 저장 실패 메시지가 뜨는 거는 SQL 문장은 똑같은데 그 안에 그냥 내부적인 구조적인 이유로 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서트 장면에서는 저장 실패 메시지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일단 구성만 이렇게 한 거고요. 다만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적용이 될 때는요. 저장 실패에 관련한 일부러 저장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인서트는 좀 불가능해요. 자, 일단은 해보시죠. 작성됐으면은 실행해 보세요. 특별하게 오타나 뭐 특별한 게 내용이 없으면은요 저장 완료 메시지 잘 뜰 거고 저장 완료 잘 됐나 안 됐나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볼 수가 있겠죠. 자, EMP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방금 실행한 내용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 잘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미 데이터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날까요? 그래서 저장 실패가 나올까? 오류 뜹니다. 오류. 자, 여기 있는 저장 실패는 얘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류를 잡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 나는 거는 못 잡습니다. 이걸로 잡지를 못해요. 이런 걸로 잡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잘 써야지. 오류 나면 안 되죠. 오류 나면 안 되지. 잘해야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지금 오류 난 거는 당연히 똑같은 내용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가? EMP NO가. 이름은 김갑수,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급여나 입사 날짜나 부서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확률이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원 번호는 달라야 되겠죠. 동명이인이라도.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난 거는요. 사원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날 거고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것들은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 번호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사원 번호는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101부터 107까지 넣고 있는 상황인데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중복만 안 되면 됩니다. 일단 우리의 테스트는 자, 실행 하게 되면은 저장 완료가 다시 뜰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 자, 뒤에 있는 이름과 기타 정보들은 똑같이 있고요. 부서 번호, 사원 번호죠. 사원 번호만 다르게 했는데, 자, 내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혹시 SQL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달리라는 얘기는 일부러 잘못 쓰는 거죠. 자, values라고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요. value라고 적는다라든지, 물론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나는데 그것 또한 학습의 일환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자, 제 S를 적어서 당연히 오류 나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당연히 오류가 나고요. 잠시만요. 데이터는 좀 다르게.
어머나? 밸류라고 해도 저장이 되나? MySQL이 많이 유연해졌네. 예. 아, 저기 여기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S를 뺐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원래는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버전이 높아지면서 살짝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예, 좀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쨌든 자 제가 밸류 수예요 정확하게는. 저 혹시 어떠한 정보 처리 시험이나 뭐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예, 제대로 된 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107이) 인서트가 된다고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그렇다면 이게 아까 이전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요거를 새로 돌려서 107이 똑같이 되는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질문하신 분이 똑같은 걸 했는데 자기는 저장이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장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자, 107이 저는 있는데 108도 지금 있고요. 자, 코드는 제대로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오류가 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내용 안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는 건 기존에 있는 거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이 107, 107이 두 번 들어갔다고요? 응? 번호 다르게 하면은 당연히 나오는데? 되는데? 저 혹시 여기 있는 메시지를 지워보세요. 아,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좀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는데요. 자, 일단 10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인서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완료시켜 주시고요. 혹시 잘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자,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